어머, 무슨 시댁에 처음 인사 오는데 이런 끈적한 선물을. 설마 벌써부터 시아버지한테 예쁜 짓 하는 건가? 남편인 민혁이 아직 남자친구였을 당시 제가 시댁에 처음 인사드리러 갔던 날, 저는 제가 내민 선물을 보고 시어머니가 하신 말씀과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입은 웃고 계셨지만 눈을 아래 위로 치켜뜨시며 검열하듯 저를 훑던 그 따가웠던 시선. 그리고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저급한 뜻이 담긴 단어와 시비조와 농담조가 절묘하게 섞였던 찜찜했던 그 말투. 네, 그때 저는 순간 너무 당황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입술만 뻐끔거렸습니다. 엄마도 참, 아버지가 클래식 LP 듣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미리 힌트 좀 줬어요. 바보같이 잔뜩 긴장해 얼어있는 저 대신 민혁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을 했고, 오, 그랬구나. 클래식은 LP로 들어야 제맛이지. 너무 고마워요. 이야, 영광이네. 시어머니 옆에 서 있던 시아버지는 사람 좋은 웃음을 지으며 LP판을 넘겨받으며 감격하셨습니다. 그제야 애매했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화기애애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제 맞은편에서 무언가 꿰뚫어 보겠다는 듯 쏘아보는 눈빛을 보내는 시어머니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런 찝찝한 일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줄곧 번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시댁과 저희 부부는 사는 곳이 그리 멀지 않아 초반에는 거의 12주에 한 번씩 주말마다 만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부모님은 두 분 모두 식사 자리, 특히 술자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과 만날 때마다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술을 마시게 되니 그런 상황이 익숙하지 않았던 저는 때로는 몸이 받쳐주지 않아 다음 날이 되면 속이 아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저도 그럴진데 부모님들 건강은 괜찮으실까 싶어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는 간 건강에 좋다는 감식초를 준비해 시댁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머, 아버님만 계셨어요? 어머님은요? 너희 어머님은 동네 모임 있다고 아까 나갔다. 그런데 혼자 웬일이야, 이 시간에? 아, 다른 건 아니고 이거 감식초인데요. 저는 주방으로 가식탁에 감식초를 내려놓아 풀어놓으며 시아버지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식초가 숙취에 엄청 좋대요. 간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요. 아버님, 어머님, 집에서도 약주 자주 하시는 것 같아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이고. 외동아들 장가 보내고 수정이를 얻으니까 우리 둘 건강 챙겨주는 사람도 생기는구나. 하, 고맙다. 고마워. 하. 시아버지는 감식초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한바구음을 지으셨습니다. 사소한 챙김인데도 크게 좋아해 주시니 저도 무언가 큰 걸 해드린 것 같아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띠띠띠 도어록 열리는 소리와 함께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내가 평일에 연락도 없이 웬일이니 갑자기?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집 안으로 들어오시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저는 웬일인지 움츠러들고 말았습니다. 아, 어머님 오셨어요? 저 퇴근길에 잠깐 이것만 전달드리려고 들렸어요. 이거 감. 아니, 나도 집에 없는데 이 밤에 내가 왜 와, 여길? 시어머니는 제 말은 이미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저녁까지 먹고 온다며? 수정이가 우리 건강 걱정돼서 감식초 주러 왔대. 숙취에 이게 아주 좋대요. 아이고, 기특해라. 시아버지가 시어머니께 계속 말을 건넸지만 시어머니의 시선은 오직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쉬세요. 시댁 현관을 나서 뒤돌아 나올 때였습니다. 너 근데 나 없고 집에 아버지만 있는 거 알고 온 거니? 네, 저는 순간 너무 당황했습니다. 시아버지만 있는 걸 알고 온 거냐니, 무슨 의도로 그렇게 물어보시는 건지 당최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그렇잖아. 보통 시댁 올 때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을 하고 오지 않니? 아, 전 저녁 시간이라 두 분이 같이 계시거나 아니면 당연히 어머님이 계실 줄 알고요. 당연한 게 어디 있니? 아무리 집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도 저녁 약속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다음부터는 나한테 연락 먼저 하고 와라. 알겠니? 오늘은 진짜 너무 놀랐다. 예. 네, 꼭 그럴게요, 어머님. 놀라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때도 시댁에서 돌아서 나오며 뒤통수가 너무나 서늘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느꼈던 것이 맞았구나 라는 생각에 식은땀이 등에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시어머니는 분명 시아버지를 대하는 저를 보며 매번 질투를 하고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며 제 모든 행동을 이성적으로 지나치게 의식을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말도 안 돼. 엄마가 아버지하고 자기 사이를 질투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날 집에 돌아와 남편인 민혁에게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민혁은 손사래를 치며 웃음으로 넘기려 들었습니다. 자신의 엄마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엄마 그런 사람 아니야. 동네에서 예전부터 제일 털털하기로 유명했어. 무슨 질투야? 자기야, 진짜라니까?
처음 찾아뵀을 때도 나한테 그러셨었잖아. 기억 안 나? 아니, 우리 엄마가 원래 장난이 심하다니까. 자주 보면서도 모르겠어? 원래 말을 좀 툭툭 내뱉는 게 있어서 그렇지 사소한 걸로 삐지거나 그러진 않아.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남자들은 정말 여자 볼 줄 모른다더니 자기를 낳아준 엄마 속은 더더욱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더 말하다가는 괜한 부부싸움이 나거나 제가 더 이상한 여자가 될 것 같아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늘 시어머니가 저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본다던가 말을 함부로 한다던가 괜히 비꼬는 말투로 제 속을 뒤집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특히 제가 시아버지와 조금이라도 오래 말을 한다거나 시아버지가 손수 저를 챙겨주시기라고 하려는 순간이면 어김없이 알 수 없는 빈정거림과 시비로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셨습니다. 뭐라 딱 꼬집어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쉽게 눈치채지 못하는 종류의 빈정거림이라 저는 더더욱 소가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아버지가 제가 무거운 것을 옮기는데 도와주려고 하시면 그런 것도 혼자 못해. 그런 일에도 시아버지를 굴리네 얘가. 이렇게 저를 깎아내리시고 제가 시아버지의 시덥잖은 농담에 웃으며 장단을 맞춰드리면 딸랑딸랑 어디서 배웠니 그런 거는 너희 아버지가 좋아 죽는다. 완전히 넘어가신다. 얘 완전히 시아버지가 자기 없으면 못 살게 만들려고 작정을 했네. 이런 이상한 뉘앙스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제가 시어머니께 들은 말 중에 정말 귀를 씻고 싶을 정도로 해괴망측한 말은 이랬습니다.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까지 넷이 저녁을 먹은 주말. 그날도 저만 빼고 시부모님과 남편까지 셋이 거나하게 술이 오른 날이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술을 안 좋아해서 항상 내가 미안해. 이 술자리가 얼마나 불편하겠어. 시아버지가 저를 안쓰럽게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식사 때마다 늘 당연한 듯 약주가 빠지질 않으니 저같이 술을 별로 즐기지 않는 사람은 곤혹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이 술은 사랑이야. 그리고 이 술은 사랑하는 가족이랑 함께 먹어야 제맛이지. 한껏 취기가 오른 시아버지가 특유의 사람 좋은 얼굴로 잔을 들어 제게 한 잔을 권하셨고 저도 흔쾌히 잔을 들어 거기 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그만 좀 해 좋은 말로 할 때? 시아버지와 제 잔 사이를 탁 치고 들어오며 날카롭게 잔을 튕긴 건 시어머니의 손이었습니다. 지금 사랑 누구랑 사랑을 한다는 거야? 뭐 제맛? 시어머니 또한 이미 취기가 올라 혀가 꼬부라져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며느리랑 사랑을 해? 여기가 술자리지 잠자리야? 별꼴을 다 보겠네. 시어머니의 저급한 단어 사용에 저는 단번에 술기운이 달아나고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정말 구역질이 날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신 조용히 안 해? 이 사람 또 쓸데없는 소리를 하네. 아이고 술주정뱅이 같으니라고. 엄마 취했다. 취했어. 자자, 가자 이제 집에. 시아버지와 남편 민혁이 시어머니를 나무라고 이를 수습하는 듯 행동했지만 말로만 그럴 뿐 진짜 시어머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안다거나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오직 저 혼자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 혼자 화장실에서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이 일을 누구에게 털어놓아야 할지조차 막막해 차마 입을 뗄 수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랑 잠자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농담 듣는 며느리가 내가 됐다는 사실을 친정 엄마에게 상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친한 친구들에게 상담하자니 그건 더더욱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인터넷의 맘카페를 모두 뒤져보았지만 시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심해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는 찾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런 치욕을 겪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에는 문제가 없는데 시어머니 자리 때문에 이혼을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처음으로 깊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지 않은 어느 주말에는 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시댁 집안에 결혼식이 있어 부모님을 모시고 저희 부부까지 다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러 시댁에 갔던 날 미간을 잔뜩 찌푸리고 저를 위아래로 훑던 시어머니가 급하게 제 손을 끌고 신경질적으로 저를 방 안에 집어넣다시피 하더니 따다다 말을 쏟아내셨습니다. 너 치마가 좀 너무 짧다고 생각하지 않니? 네? 제 치마요? 유부녀가 그런 치마 입는 건 좀 아니지. 더군다나 집안 행사의 차림이 이게 뭐니? 아까 너 와서 인사할 때 내 시아버지 시선 내 다리로 가는 거 못 봤어? 네? 저는 그 말에 정말 경악을 할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제 다리를 훔쳐봤다는 말을 시어머니한테 듣게 될 거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 시선이 고프니? 대체 왜 그러니 너는? 다리를 왜 이렇게까지 내놓고 다니니? 아니 어머니, 그럴 생각 전혀 없어요 저.
어머니, 제 치마 그렇게 안 짧아요. 아니 얘, 너 지금 그게 안 짧다고 생각하니? 한번 거울로 봐봐. 어른들이랑 다니면서 며느리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면 나랑 내 아버지 얼굴이 뭐가 되니? 사람들이 너도 그렇고 우리까지 뭐라고 생각하겠어. 저는 너무 어이가 없고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기도 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말이 된다는 듯 내뱉으며 제 옷차림을 나무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동물원의 원숭이가 되어버린 기분에 마치 옷을 모두 발가벗은 것 같은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정말 스커트가 짧기라도 했다면 억울하지라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본 미디엄 기장 스커트의 컬러도 블랙에 전혀 튈 구석이라곤 찾아볼 데 없는 옷차림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괜한 생트집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제 아들이 매주처럼 생기고 돼지같이 뚱뚱한 여자랑 결혼을 했어야 직성이 풀렸으려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시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집안 결혼식이고 뭐고 여기서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고 뛰쳐나가야 하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아들 때문에 며느리를 질투한다는 시어머니 이야기는 들어봤어도 살 만큼 사신 시아버지 때문에 이토록 며느리를 사사건건 못살게 굴 수 있는 건가 싶어 이제는 시아버지까지 이상하게 보일 판이었습니다. 뭐해? 늦겠다. 서두르자고. 운전은 내가 할까? 하지만 이런 마음을 먹는 것조차 죄송하게도 시아버지는 사람 좋고 악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저를 대함에 있어서도 대체 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두고 그런 불결한 생각을 하며 불안해하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며느리로서 아껴주고 마음을 써주실 분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지금도 시어머니에게 남편으로서 충분히 잘 해주시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대상으로 저를 견제하는 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다짐하고 또 했습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시어머니께 절대 책 잡힐 일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하지만 그게 제가 마음먹는다고 늘 다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집이나 아집은 나이를 먹을수록 강해지는 것이었고 그중 여자의 질투는 제일 가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여차 저차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저희에게는 귀여운 딸 진아가 태어났고 맞벌이 부부인 탓에 딸아이의 육아를 어쩔 수 없이 근처에 사는 시부모님이 도와주시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5살이 되며 유치원에 가고 나자 시어머니의 괜한 질투는 엄한 데서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가족들한테 안마해 주라고 했어. 저녁이 되기 전 남편 민혁의 퇴근을 기다리며 가족들이 모여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딸 진아가 오늘 유치원에서 안마를 배워왔다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주먹을 꽉 쥐어 시아버지 민혁의 어깨를 두 손으로 신나게 내리치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원해? 응? 나 잘하지? 허허허, 그래,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근데 때리기만 해서 합이 아프다. 아이가 열심히 하는 데에만 열중해 두 주먹으로 시아버지의 어깨를 사정없이 때리길래 옆에 있던 저는 너무 놀라 딸아이의 손을 얼른 말리며 안마는 이렇게 하는 거라며 아주 잠깐 직접 시아버지의 어깨를 콩콩 치며 시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저 아이에게 가르쳐줘야겠다는 생각이 앞서 한 행동이었습니다. 그건 시어머니의 의심병을 먼저 고려했다면 절대 해선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 진아야, 안마는 그렇게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시원하시라고 이렇게 살살 해드리는 거야. 알겠지? 응, 와. 엄마 잘한다. 합이 엄마가 해주는 안마 시원해? 아주 시원하다. 엄마가 안마를 아주 잘하네. 그때였습니다. 애한테 남자 꼬시는 거부터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참나. 옆에 앉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며 혀를 끌끌 차고 고래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방금 읊조린 그 말이 너무 상스러워 저는 잘못 들은 건가 의심해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못 들으신 건지 아무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한번 쳐다봤습니다. 여전히 언짢다는 표정으로 이쪽을 보고 있는 터라 제가 잘못 들은 것은 아닌 게 확실했습니다. 무슨 술집 여자라도 보는 듯한 저 표정은 또 뭔지. 정도를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건 아닌지. 아니, 저건 분명 저를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저 어머님. 왜?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제 입은 제 인내심이 말릴 틈도 없이 어머님을 불러 세웠고 시어머니는 두 눈을 치켜뜨고 뭐 어쩔 건데 라는 식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어 보이셨습니다. 어머님, 저 어머님께 드릴 띠띠띠띠 마침 그때였습니다. 도어록이 열렸고 아빠다, 아빠. 딸 진아가 아빠를 반기며 현관으로 뛰어나감과 동시에 남편이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왔어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뭐하니? 남편 왔는데 안 가보고. 시어머니는 멀뚱하니 서 있냐는 표정으로 제게 현관을 향해 가보라며 고개짓을 하셨습니다. 저는 살짝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왔어? 별일 없었지? 아무것도 모르고 해벌쭉 웃으며 피곤해 절어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니 또 한편으로 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남편이나 나나 딸아이 보면서 으쌰으쌰하고 사는데 참자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행일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괜히 사단이 날지도 모르는 타이밍에 남편이 적절히 잘 나타나 주었습니다. 잘 참았다, 홍수정. 참을 인 3번만 그리자. 진아를 생각해야지. 가정의 평화를 지키자. 저는 혼잣말을 읊조리며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이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채로 저녁 식사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나 유치원 버스 내릴 때 한미가 데리러 오는 거 싫어. 너 왜 그래, 진아야? 딸 진아가 뾰로통한 얼굴로 대뜸 시어머니를 보며 퉁명스러운 말을 내뱉었고 저는 당황해서 얼른 딸에게 되물었습니다. 한미는 늙어서 싫어. 우리 엄마가 예뻐서 데리러 오는 게 좋아. 순간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에 정적이 흘렀고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안 그래도 자기 관리에 늘 신경을 쓰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얼마 전에는 자꾸 눈이 처진다며 쌍꺼풀 수술도 한 터였고 늘 몸매도 타이트하게 신경 쓰는 신중년이었습니다. 오전에는 필라테스 수업도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하원 때부터 제가 퇴근할 때까지 육아를 전담마크 해야 하는 것에 늘 부담을 느끼시는 와중인데 행여라도 이참에 잘됐다. 나 이제 손 떼겠다. 선언이라도 하실까봐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래. 맞다. 내 한미는 다 늙고 내 엄마가 예쁘지. 그래. 그런데 거기서 불난 집에 기름을 들이부은 건 시아버지셨습니다. 뭐? 당신 지금 뭐라 그랬어? 나는 다 늙고 수정이만 예쁘다고. 시어머니는 바로 시아버지를 노려보며 쌍심지를 켜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바람에 평안했던 저녁 식사 자리는 단번에 어수선해졌습니다. 아이, 엄마. 진아가 아직 어려서 한 말 가지고 왜 그래? 요즘 애들이 다 그렇지. 내가 지금 지나보고 뭐라 그랬니? 나 지금 너희 아빠한테 물어보잖아. 당신 다시 진지하게 대답해봐.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짜 나는 늙어 빠지고 수정이만 예쁘다고 생각해. 여보, 장난친 거 가지고 왜 그래? 이 사람이 뭘 잘못 먹었나?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대답을 하라니까. 시어머니의 언성이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다들 그 자리에 얼어붙어 서로 눈치를 살폈습니다. 딸 진아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숟가락을 입에 문 채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가장 황당한 건 저였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외모 저울질인지. 솔직히 수정이 쟤는 끼 부리게 생긴 거지. 예쁘게 생긴 얼굴은 아니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누가 머리를 망치로 때린 것처럼 얼얼해졌습니다. 과연 저게 며느리한테 할 수 있는 말인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엄마 지금 말 다 했어? 이번에는 남편인 민혁도 다행히 이건 아니다 싶은 듯 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수정이가 그렇게 생긴 건 맞지 않니? 그리고 수정이 하는 행동도 좀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신 미쳤어? 시아버지는 도저히 더는 못 참겠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수정이 쟤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올 때도 내 아빠 좋아한다고 클래식 LP판 하나만 덜렁 들고 왔을 때부터 나는 딱 알아봤어. 남자들은 모르지? 그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여우 같은 행동인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습니다. 정말 어렵게 중고 시장 뒤져서 두 분 같이 들으시라고 로맨틱한 LP판 웃돈 얹어 구해갔더니 그걸 저렇게 여우짓 한 걸로 둔갑시키다니. 그리고 수정이 너 말이야. 내가 예전부터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시아버지도 있으면 옷 좀 가려서 입을 수 없니? 그렇게 몸매 다 드러나는 딱 붙는 걸 꼭 입어야겠어? 내가 다 민망해서 눈을 둘 데가 없다. 예? 말도 되지 않는 괜한 트집이었습니다. 지금 입은 옷은 누가 봐도 실루엣이 타이트하게 강조되지 않는 기본 니트였습니다. 다만 체형적인 특이점을 잡자면 저는 기본 체형 자체가 살집이 있고 몸집이 커 어떤 옷을 입어도 실루엣이 조금 더 잘 드러날 뿐이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해서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대처라도 하지 가족 내 성희롱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아무리 어리다고 해도 내 딸아이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이런 수모라니.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란 생각이 들어 당장이라도 눈물이 왈칵 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수정이한테 뭐 하는 거야, 지금? 아버지, 엄마 모시고 빨리 집으로 가세요. 지금은 도저히 대화가 안 되겠어요. 남편인 민혁이 그런 저를 눈치챘는지 시아버지를 재촉했습니다. 수정아, 아버지가 대신 사과하마. 미안하다.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시아버지는 여전히 길길이 날뛰는 시어머니를 끌고 저희 집을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딸 지나가 잠들고 나서 한참 동안이나 부부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시댁에 처음 갔던 날부터 쌓여왔던 시어머니에 대한 불만을 남편에게 격하게 쏟아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이 나한테 갖고 계신 생각이 정상이라고 생각해. 며느리한테 끼 부리게 생겼다느니, 시아버지한테 여우짓을 한다느니 그게 무슨 천박한 선입견이냐고. 뭐 천박. 당신 말이 좀 심하다? 내가 미안하다고 대신 사과하잖아.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 그래. 어떻게 며느리를 두고 시아버지랑 그런 망상을 하실 수가 있냐고. 혹시 아버님이 예전에 어린 여자랑 바람 피신 적 있어? 뭐? 홍수정, 너 여기서 더 선 넘지 마. 너 우리 아버지 몰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아버님을 모욕하는 건 아니야. 그런데 어머님 때문에 나도 머리가 돌 것 같다고. 엄마랑 내가 내일 다시 잘 얘기해 볼 테니까 이쯤 해. 엄마도 그동안 지나 돌보느라 힘들어서 예민해졌나 보지? 자기도 엄마 조금만 이해 좀 해. 어머님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 자기 왜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해. 아까 어머님이 나한테 하시는 거 직접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님은 진짜 정상이 아니시라니까. 뭐? 정상이 아니야? 그럼 지금 우리 엄마가 미쳤다는 거야? 이야기는 점점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할 뿐, 이제 다 늙은 제 엄마를 저보다 더 안쓰러워하기 바빴고, 정작 무엇이 문제인지 전혀 짚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부부 둘 사이 문제로 싸우는 것이라면 해답이라도 있을 텐데, 이건 답도 없고 서로 감정만 깊이 상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몇 시간을 입 아프게 하지 않아도 될 험한 말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마음에 깊은 생채기를 내고 말았습니다. 제가 시아버지를 꼬실까봐 견제하는 시어머니라니. 이 문제는 이제 제 인생 가장 최악의 난제이자 너무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며칠을 혼자 끙끙 골머리를 앓던 저는 결국 회사 점심시간에 같은 팀의 선배인 유 차장님에게 제 고민을 털어놓았고, 홍대리 남편 외아들이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 말 잘 들으시고 애처가 스타일이시고? 맞아요, 차장님. 제 얘기를 듣던 유 차장님은 단번에 저희 시댁 분위기를 족집게처럼 짚어냈습니다. 평생을 유일한 암사자로 군림하셨는데 다른 젊고 윤기 나는 털을 가진 암사자가 왔으니 그게 좋으실 리가 있나? 아마 홍대리가 뭘 해도 자기 결혼 생활을 침범한 걸로 밖에 안 보이셨을 거야. 설마요? 제가 시어머니의 결혼 생활을 침범하다뇨.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인데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자기 삶까지 다 바꿔놨잖아. 지금까진 시댁에서 당연하게 늘 당신이 1순위였다면 이젠 그게 아니게 된 거지. 게다가 며느리가 가진 젊음과 생기를 당신은 이제 절대 가질 수가 없잖아. 시어머니 입장에선 아마 미친 듯이 억울한 거지. 유 차장님은 여자는 늙어 죽어 관짝에 들어갈 때까지 여자라며 질투는 아무도 못 말리는 거라고 했다. 아마 심해지면 더 심해졌지 말릴 방법을 찾기 힘들 거라고.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참기가 힘든데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의 울 듯한 표정으로 답을 구하는 저에게 유 차장님을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시댁 안 보고 살 자신 있으면 안 보고 살든가. 네? 그건 안 되죠. 연 끊고 사는 건 어우. 그럼 그냥 받아들여. 홍대리가 예뻐서 늙은 여자가 질투하나 보다 하고 웃어넘겨. 차장님, 장난하지 마시고요. 저 생각보다 심각해요. 유 차장님은 울상인 제 얼굴을 보시더니 자리를 고쳐 잡고 앉아 조금 더 진지한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홍대리를 지금 여자이자 경쟁 상대로 보고 있잖아. 그럼 홍대리도 시어머니를 같은 여자로 보고 해결 방법을 찾아봐. 좀 징그럽겠지만 시어머니랑 홍대리 둘 중에 시어머니가 더 예쁘다는 걸 증명할 일을 만든다거나 시아버지랑 짜고 시어머니를 위한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본다거나 이렇게 시어머니가 집안에서 여자로서 주인공이 될 만한 이벤트를 좀 준비해 보는 거지. 네?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시어머니한테 사과받아야 할 사람은 전데요. 홍대리 아직 결혼한 지 10년 안 됐지? 이혼할 거 아니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먼저 굽히고 들어갈 때도 있는 거야. 똥이 꼭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니라고. 그날 점심시간에 유 차장님이 영혼을 갈아 넣어 조곤조곤 자세히도 설명해 주신 조언은 알 듯도 하고 모를 듯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과 행동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무례하기 짝이 없는 것 투성인데 왜 차장님은 제게 먼저 숙이고 들어가라고 하시는 건지. 하지만 저를 정말 아끼는 차장님이 해준 조언이기에 저는 눈을 딱 감고 그 말을 들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일단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저도 할 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서 저녁에 그 난리를 치른 이후 시어머니와 아무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낸 지 벌써 며칠이나 흐른 뒤였기 때문에 저는 퇴근길
정말 큰맘 먹고 오랜만에 시어머니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뚜루루르 뚜루루르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정말이지 심장 박동 소리가 가슴을 뚫고 나올 것처럼 너무도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웬일로 나한테 전화를 했니? 신호음이 한참이나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도 쌀쌀맞았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해놓고도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라니. 저는 울컥하고 가슴에서 목 끝까지 무언가가 올라왔지만 침을 꿀꺽 삼키고 차분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저 수정이에요. 저 지금 퇴근하는 길인데 저녁 아직 안 드셨으면 저 어머님이랑 둘이 밖에서 맛있는 저녁 먹고 싶은데 혹시 시간 괜찮으세요? 시어머니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몇 시까지 어디로 가면 되는데? 한껏가시 돋친 대답으로 거절의 의사를 내놓을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바로 좀 전보다 풀어진 목소리로 제 의견에 동조의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시어머니는 굉장히 신경을 쓴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오셨고 우리 두 사람은 요즘 핫파스타 집에서 와인도 2잔을 주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시어머니와 단둘이 밖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결혼하고 6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제가 사소한 부분 놓친 게 있다면 마음 푸세요. 어머님이 어떤 부분 속상하셨을지 저도 앞으로 더 많이 생각하고 신경 쓸게요. 시어머니는 전화상으로는 강하게 말씀하셨지만 완전히 저자세로 나오는 제 태도에 생각보다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뭐 나도 너한테 그날 말을 두서없이 한 건 미안하다. 본래 그렇게까지 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앞으로 시아버지 대할 때나 행동할 때 조금 더 조심을 해달라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또 한 번 가슴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하고 올라오려 했지만 두 주먹을 꽉 쥐고 다시 한번 그것을 내려보냈습니다. 네, 어머님, 당연히 행동 조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이거 아버님이랑 같이 다녀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했어요. 한번 보실래요? 저는 어머님께 핸드폰 화면을 열어 제가 미리 결제해 놓은 피부과 커플 예약제 시술권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 이게 뭐니? 아버님, 어머님 댁에서 가까운 피부과인데요. 리프팅 정말 잘 아는 곳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만 가시면 돼요. 두 분 오전에 시간 맞춰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니, 수정아. 너도 참. 어머, 얘. 못 살겠다. 안 그래도 요즘 피부가 가볼까 했는데. 제 설명을 듣는 시어머니의 눈이 반달로 변하며 표정 또한 한층 더 밝아졌습니다. 역시 효도의 기본은 돈이고 돈 앞에서는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웃음이 나오기 마련인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안 그래도 젊음에 대한 동경과 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어머니였으니 피부과 리프팅 무료 시술권은 놓칠 수 없는 선물인 듯 했습니다. 고맙다. 열심히 다닐게. 내 아버지가 귀찮아하면 안 될 텐데. 댁에서 가까우니까 산책하실 겸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커플제니까 아버님이랑 꼭 같이 가세요. 사실 나는 오전 시간에 내 아버지랑 둘이 같이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워낙 성향이 다르니까 못하고 있었지. 근데 이렇게 내가 끊어주니까 좋네.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야지. 그러셨어요? 제가 두 분 커플로 다니실 수 있는 곳 찾아서 대신 끊어드릴게요. 어머님. 그럴래? 그럼 나야 너무 좋지. 고맙다, 수정아. 우리 한잔 할까? 제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단번에 화색이 돌았고 저희 두 사람은 짠 하고 잔을 부딪혔습니다. 유 차장님의 말이 맞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로부터 내 상처를 보상받을까 하는 심리를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단순히 나를 괴롭히는 윗사람이라고 치부하고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긴 한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로서의 그녀의 삶을 어떻게 되찾아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 보니 답은 아주 쉽게 찾아졌습니다. 그녀에게도 밖에서 와인잔을 부딪히며 근사하고 멋진 저녁 식사를 할 시간을 주고 자신의 젊음을 되찾기 위한 시간을 투자할 기회를 주고 사랑하는 남자와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녀에게 더 이상 적이 아닌 굉장히 고맙고 소중한 존재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버님, 저 수정이에요. 그리고 어머님과 헤어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따로 시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수정아, 엄마랑 맛있는 거 잘 먹었니? 네, 방금 어머님 택시 타고 들어가셨어요. 좀 있으면 댁에 도착하실 거예요. 저 아버님, 사실 그동안 저희 진아 돌보시느라 어머님이 정말 고생 많으셨잖아요. 그거야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머님께 드릴 예쁜 목걸이를 샀는데요. 대신 그걸 아버님이 선물하시는 걸로 해주시겠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냐? 상권 내가 샀는데 선물은 왜 내가 해? 아버님, 어머님께 선물하신 적 오래되지 않으셨어요? 이번에 저희가 어머님 기쁘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버님께 목걸이 받으시면 어머님 엄청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참.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귀찮게 하는구나. 아무튼 며느리가 더 속이 깊다니까. 그럼 다음 주말에 같이 이벤트 준비하는 거예요, 아버님. 기분 좋게 웃으시는 아버님과의 전화를 마치고 나자 어느새 제 입에선 휴 하고 안도인지 자조인지 모를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제야 나도 이렇게 며느리가 되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뭘 어떻게 한 거야? 엄마가 전화해서 자기 칭찬을 갑자기 엄청 하던데?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 민혁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저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댔습니다. 저는 딸 진아를 챙기며 민혁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말하면 자기가 내 깊은 속뜻을 다 알아들을 수나 있어. 아, 뭔데? 아니, 자기는 대체 꼬리가 몇 개야? 그렇게 자기한테 뭐라 그러던 우리 엄마를 대체 어떻게 구워 삶은 거야? 나를 눈엣 가시처럼 없애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없으면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지. 응? 뭐? 으유, 됐어. 자기는 모르는 게 속 편해. 나 피곤하니까 말 시키지 마. 누군가가 미우면 그 누군가를 차라리 완전히 품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편하다는 것을. 저도 시어머니를 통해 이제 조금 깨우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딸 진아를 품에 꼭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이제야 조금은 편해진 마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밤이었습니다.